자, 그럼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은 제1장 건강보험제도 이해하기인데요. 우리 학생들 교재 보면 1장하고 3장에 내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그리고 3장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교시 OT 할 때 이제 강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각종 제도,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다루지 못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리고 잠깐 살펴보기는 했는데 산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이렇게 이제 각종 제도하고 못했던 것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후반기에는 의료 수가, 그리고 진료 행위료 산정 기준에 대한 지침, 그리고 비용 청구,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OC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5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회보장, 의료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회보장에서 빼먹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영국의 비버리지, 그리고 독일, 독일에 누가 있을까요? 네, 비스마르크가 있죠. 그래서 이 영국분, 그 다음에 독일분, 이 두 분에 의해서 사실은 사회보장, 의료보장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 C조이신 분들, 그래서 그 영국의 비버리지라는 분이 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소득 보장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그게 사회보장이다 라는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것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위험은 여기 보시면 뭐 출산이라든지 양육, 솔직히 요즘 양육이 사회적 위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저출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다음에 뭐 실업이라든지 노령, 장애, 빈곤, 그리고 가족의 사망, 뭐 이런 이제 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이다. 그래서 영국의 비버리지는 이제 소득 보장,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보장,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공적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회보험은 우리 이제 4대 보험, 5대 보험 이런 식으로 사회보험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가입을 법으로 만들어서 의무화한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4대 보험은 아마 우리 학생들 워낙 많이 들어서 뭐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적 부조.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과 공적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공적보험은 이제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공부조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뭐 지자체가 납세자의 부담을, 우리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이제 보호해주면서 재정 자금으로 보호해주는 구빈 제도를 공공부조, 공적부조, 공적보험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죄송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생활보호와 의료에 대한 보장을 하는 의료급여.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이제 지급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급여가 있다. 물론 이거는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산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거에 준하는 기준인 국민들한테 이렇게 최저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여유롭게 보장은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립을 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자력을 해라. 근데 그 전까지는 국가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저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제 그 보험을 공적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 보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보험이 있고, 또 그게 어떤 이제 그 사회적 공평성이라면,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거라면 개개인에 따라서 충분하게 보장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예방, 이런 것들, 그리고 노후를 위한 연금, 그리고 일할 때 다쳤을 때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래서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배움 카드,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2008년 7월에 실시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정형화된 사회적인 이슈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보험이다. 근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보험 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금보험이 매달 한 150만 원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나는 300만 원은 나와야 돼. 이러면 사보험을 이제 연금으로 이제 더 충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영리적인 보험을 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생명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교육보험, 아까 이제 생명보험에는 이제 연금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암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보험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보험은 개인적 적합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연금에서 150만 원 나오는 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라고 개개인에 따른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사보험이 있고요. 사회보험은 사회적 공평성,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균등급여이면서 법적 수급권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민간보험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는 내 손에 들어올 틈도 없이 이 4대, 5대 그 보험료가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보험, 임의 가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암보험을 5만 원짜리를 들고 싶어, 10만 원짜리를 들고 싶어 하면 그거에 따른 보장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보험 가입 형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률제예요. 정률제고 사보험은 정액제. 그래서 이 직장인 가입자는 이제 몇 퍼센트
대한 그 보험료를 적용을 할 것이냐, 직장인 가입자는 이제 그 적용 점수당 금액이 얼마냐, 몇 퍼센트냐, 얼마냐에 따라서 정률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사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보험료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여 수준 같은 경우도 제공되는 급여 수준도 사회보험은 균등급여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든 균등하게 급여, 보상 서비스나 이제 그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사보험 같은 경우는 차등급여. 그래서 내가 10만원짜리를 가입했으면 10만원어치, 20만원 그 보험료를 납부를 했으면 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법이라고 해가지고 요 5가지.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은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보장, 사회보장 안에 들어있는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번 뭐 단골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회보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비버리지, 그래서 소득보장,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 독일의 비스마르크 방식, 그래서 어떤 개인적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 그래서 이 그 보건 서비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이 NHS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요 재원은 국가의 일반 조세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재원 마련이 돼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NHS, 그래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보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자기 책임 의식을 조금 견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들을 발생시켜서 본인이 조금 건강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할 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인슈어런스,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 NHI 방식이다. 그거는 우리나라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따르고요. 이것을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이 NHI 방식의 의료 보장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방식과 인슈런스 보험 방식을 딱 비교를 해 놓으면 보시면 일단은 그 국가에서 그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NHS 방식 같은 경우는요, 예방까지 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를 이제 적용 대상에 넣었다면, 이 보험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도 있기는 하지만 치료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예방의학과도 있기는 하지만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뭐 조세는, 재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NHI 방식 같은 경우는 본인 보험료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이제 NHS 방식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다 보니까 국유화가 일반적인 거고요. 일부 사유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사유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자체가 이제 의료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들이 어떤 영리 목적으로 치료 중심으로 이제 기관을 움직이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료 보수는 이 서비스 방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인두제, 그래서 몇 명을 받느냐, 그 다음에 봉급제, 이런 식으로 의료가 보수가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FFS, 행위별 수가제, 그 다음에 DRG, 지불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죠. 지금 신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이제 시행을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와 DRG 지불제도가 의료보수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거의 대부분 이제 사유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관리기구는 서비스 방식은 국가지만 인슈어런스 보험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관리기구가 보험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자는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잠깐 민간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가 장비 검사라든가, 그러니까 뭐 신기술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고가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 그죠? 특실이라든지 1인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 실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정액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가 뭐 암에 걸렸을 때 뭐 8천만 원이 나온다, 1억이 나온다 그랬을 때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특약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입원실료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이제 그 특약을 넣어 가지고 지급하는 보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민간 보험에서 의료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이제 민간 보험이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그래서 메디케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령자, 65세 이상이신 노령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메디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일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근데 이게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보험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에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에 포함되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해서 뭐든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진짜 잘 성립되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란, 헬스 인슈어런스란 이건 뭐냐? 자, 보시면 이제 우연한 질병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의도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연한 부상으로 인해서 일시에 진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가게가 파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서 기금화를 해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장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자 보세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그리고 국민 간 균등한 의료 혜택,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평상시에 좀 기금을 해놨다가 나중에 본인 부담금을 최저로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그 다음에 국민 간 소득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혜택을 조금 균등하게 하자.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부담을 시키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의료 혜택은 국민 간에 균등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취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은 일단은 건강하게 살 권리, 건강권을 실현을 해주고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은 자, 특징, 강제 가입이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차등 부과하는데 혜택은 균등하다. 그리고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험료는 분담을 한다. 자, 보시면 보험료의 분담에서 우리 맨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자, 재원 조달이 이렇게 가입자, 사업주, 정부가 나누어서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또 건강보험관련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장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똑같이 이제 사업주 가입자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일부 부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험료를 가입자한테 100%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건강보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의 개념에서 우리 요거 이제 좀 길기는 하지만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 이게 보험급여의 종류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 쭉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역사. 네.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에서 요 세 가지 연도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1977년에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다. 그때는 500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운영을 하다가요.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다. 자, 그리고 2008년은 이제 노인장기요양이고요. 2011년 1월에 이 4대 보험이 징수 통합이 됐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연도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 지불 방식.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는 그 제3자 지불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그래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급여를 받고 환자가 직접 이제 본인 부담금을 주기는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제3자 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불 형태는 제3자 지불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수진자,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본인 일부 부당액만 이제 의료기관에다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환자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 나머지는 보험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이거를 어디서 또 심사를 하느냐?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죠. 예, 그러지만 또 다시 병원에다가 돈을 주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래서 환자한테 100% 돈을 받지 않는다.
자, 건강보험의 목적 용어 정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게 건강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자는 아까 공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뭐 사업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의 뭐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보험 가입자라든지 피부양자, 세대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직장, 이제 지역 가입자에 해당할 때 세대주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에 해당한 피부양자. 다만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건강보험 자격 확인에 중요한 이런 이제 그 날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채택을 해야 되는 날짜 이런 것들 할 때 나오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는데, 우리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장인 가입자라든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14일. 네, 14일입니다. 자격 상실 시기. 예, 요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 상실은 사망한 날, 국적 잃은 날, 아니면 이제 해외로 간 다음 날부터 자격 상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된 날이라든지 수급권자가 된 날에 또 자격 상실이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 날인지도 같이 한번 이제 쭉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우리 공단이 하는 일,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요 두 개는 이제 같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자격관리 당연히 하고 보험료를 이제 부가 징수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비용 지급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그 제3자 지불 방식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자한테 청구를 해가지고 보험자한테 지급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직접 의료시설을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공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평원 같은 경우는 그냥 심사, 뭐 적정성 평가, 뭐 이런 것들,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심평원에서 한다. 그런데 이제 가장 주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죠. 네.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평원에다가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또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청구를 제대로 하는, 그리고 심평원하고 정말 원활하게 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심사의 그 심평원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험급여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느냐, 현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제공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급여는 이제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그래서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급여가 있고요.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 급여가 있는데, 현물 급여는 요양 급여가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요양급여 플러스 건강검진이 현물급여고요.
현금 급여 같은 경우 이제 요양비라든지 본인 부담금, 보상금이라든지 장애인분들 이제 보장구 급여비 이런 것들은 현금 급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보면 이 현물 급여하고 현금 급여도 조금 약간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물은 말 그대로 그냥 서비스다, 의료 혜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물급여, 현금급여에 또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을 하는데요. 법정급여, 부가급여. 그래서 법정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져 있는 급여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가급여 같은 경우는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실시가 되는 게 이 부가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급여 볼까요? 네, 부가급여는 자, 장제비. 예, 장제비는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도 부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는 우리 학생들 PPT 자료 다운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는 거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가입자다 라는 거. 자,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서 건강검진이 시행이 된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요. 암검진, 그 다음에 만 66세 이상이신 분들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자, 선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급여 것들 있잖아요. 경제성이 좋아야 된다, 실효 효과성이 이제 전 국민한테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외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잠재적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비적으로 요양급여를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을 선별급여라고 하는데요. 이 선별급여 같은 경우는요,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선별급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급여의 제한, 네, 뭐 고의사고, 뭐 거부,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받으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여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상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상권은 공단이 갖는다. 네. 보험자가 갖는다. 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와 이제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 표준 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 이제 정률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율은 매년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요, 2023년은 0.1포인트 상승한 7.09%가 된대요. 그래서 표준 보수 월액에다가 매년 바뀌어지는 보험료를 곱해서 상정이 되는 게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뭐 경제 참가율,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부가 표준 소득이 있어요.
그 점수에다가 적용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적용 점수당 금액은 205.3원이거든요. 작년에는 201.5원이었고, 이렇게 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매년 바뀌는 것처럼 지역 가입자도 적용 점수당 금액은 매년 바뀐다. 그래서 2022년은 지금 현재 205.3원.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면 이제 공단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복습. 그래서 NHS 서비스 방식과 보험 방식에서 보시면, 재원은 서비스 방식은 조세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급여 내용에서 이 NHI 그 보험 방식 급여 내용은 치료 중심에 해당하는 급여를 서비스를 받는다. 자, 그리고 그 서비스 방식의 관리 기구는 국가가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날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